해주고, 어떤 데는 뭐 8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한 20% 정도 지분을 주면은 사업 시행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폐기가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거죠, 정책들이. 네. 그 부분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한정 개통 연계 부분인데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한정 개통 연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정책을 펼칠 때 미리미리 개통 수요를 파악을 해서 서로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메가와트 이하로 발전 허가를 내게 되면 무제한 접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인허가가 좀 뭐 유도리가 있어서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은 아예 그냥 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도 변전소에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신청 용량이 급증을 하게 되는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에서도 이거를 미리미리 이제 수요를 예측을 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대로 이제 받아주고 증설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도 모질라고 전기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증설도 못하고 현재의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성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뭐 이슈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그 구조물에 대한 이슈 부분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영치 않은 구조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향후에는 좀 잠재력이 좀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형 태양광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작년도 한 10월 들어서도 현 정권에서 이제 지붕형 태양광에 대해서나 혹은 이제 BIPB라고 해서 지붕 일체형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육상 태양광에는 지금 할 부지도 없고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즉시 발전되면 즉시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장렬하면 좋은데 이 부분의 문제점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투자 일치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민원 소요도 없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아직까지는 자원이 많이 있어요. 대략 전체 지붕에 설치가 되면 한 50기가와트 정도 용량이 되는데 그걸 다 설치할 수는 없고 한 10기가와트 정도는 향후에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태양광을. 10기가와트 정도면은 전체 태양광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치 한 25% 이상 됩니다. 그럼 꽤 많은 용량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붕 태양광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펀딩이 어렵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공장주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담보 여력이 대부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이제 추가 대출이 안 나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은행에서 시설 담보 대출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태양광 쪽을 많이 좀 이슈화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사실 좀 주춤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정부에서 추가 담보 여력을 태양광 시설물에 한해서는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권장을 해주면 은행들도 요게 이제 어차피 발전소의 수익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용량당 얼마 정도에서 고정 가격으로 다 입찰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는 아니고 지침 정도만 좀 내려줘도 사실은 은행들이 추가 담보 여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잠재량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한 7기가에서 한 10기가 정도 잠재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좀 산출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 5기가, 7기가인데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은 태양광
판의 효율이 올라가면서 한 10기가 이상 설치될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부분인데요. 육상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원 이슈 부분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만져주셨으면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지금 뭐 적절히 힘들긴 하지만 대통령계 계획을 좀 미리 로드맵을 좀 주면 그거에 맞춰서 민간에서는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형 태양광은 뭐 장점 이런 걸 다 빼더라도 추가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이제 사업주가 설치를 할 때 추가 시설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그 산자부에서 연간 2천억씩 해가지고 건물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사실 공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가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민간 쪽에서 추가 담보 여력을 주고 이렇게 대출을 좀 할 수 있도록 추가 여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은 초창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너무 길게 좀 끌고 왔는데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은 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너무 길게 좀 끌고 왔는데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은 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장신 전재는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좀 진행할게요. 네. 지금 그 한무경 의원님은 우리 당에 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간담회 와서 10분 이상은 잘 안 먹습니다. 네. 의원들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간도 아니고 뭐 분초를 쪼개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대형 의원도 오늘 여기 오실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 11시 차로 제천을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제 주제 또 이제 젊은 또 이렇게 기업인들로서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미루고 오셨는데 오늘 여기서 문의되는 그 결과물은 별도로 용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산자의 간사인데 한의원 통해서 한의원도 지금 오늘 제가 뵈니까 저희 고향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추출해서 하여튼 모을해서 여러분들께 반영이 되도록 할 테니까 고향에 연락하시고 그리고 2차 주제 발표하실 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앞에 많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겪는 이제 곤란한 점이 있다면 이거는 왜 발생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안을 우리가 정부에 얘기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위에 보면 이제 시장 동향하고 이렇게 정부 정책 방향 있잖아요. 여러 방향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또 패널도 또 말씀을 좀 듣고 또 공방하다 보면 어차피 본인들 또 하실 또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걸 좀 진행해서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빨리 압축적으로 해보시죠. 네, 박구영. 예, 저는 목표라텍의 대표이사 박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국에너지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주신 위원님 두 분 다시 잘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양혜진 이사장님께 감사히 전해드리고요. 일단 저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일단 목차는 뭐 다음 네 가지고요. 일반적인 2차전지 정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해서 정의하고 시장 통향 간략하게 통향 그 다음에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차전지 정의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2차전지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1차전지와 2차전지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차전지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충전을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면 2차전지라고 하고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린다. 일반 건전지다. 그럼 이제 1차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가 뭐 가장 유명하게 납수전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니켈계 건전지 뭐 이런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리튬이온 계열로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폴리머 계열 배터리가 NCM 계열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리튬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은 HN 계열의 리튬 폴리머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리튬이온 배터리의 적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전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뭐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아까 이제 태양광 속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태양광 속에 이제 ESS라든지 이곳에 또 활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산업의 주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이 대략 뭐 많이 지금 보급됐다고 보시지만 3%가 안 됩니다. 전체 차량 중에 한 3천만 대 정도의 3%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25년 되면 한 10% 선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3% 선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충전을 못해요. 충전기가 부족해요. 물론 많이 깔아놨는데 인프라적으로 많이 깔아놨지만 충전을 못하는데 만약 이게 10%가 되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충전할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신재생, 아이백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가 될 거고 특히나 내연기관 차는 이제 안 만들겠다. 전기차를 이제 앞으로 전기차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버리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뭐 산업의 자동화기, 배터리, 구동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제 자동화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기, 기타 산업용품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대용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리튬 배터리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20년을 기점으로 13%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광물 자원들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광물들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안 되면 아마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의 과열 문제입니다. 화재 문제죠, 화재.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차량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전기차를 몰다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 탈출을 못해서 화재로 죽은 사례가 최근에 뉴스가 있었고요. 뭐 아파트 지하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서 그 밑에 있는 차들을 다 태운 적도 한번 있었고, 뭐 ESS 화재라든지 이런 화재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화재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을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전하게 뭔가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방지 대책이 지금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의 노화 문제.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늙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